2015년 12월 달이었어요.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집 앞에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그녀의 얼굴에 염산을 뿌립니다. 염산이라는 건 여러분 뭔지 잘 아시죠? 삼겹살이 굉장히 인간의 피부와 비슷한 거라고 해요. 그 피부 구조와. 그런데 그 삼겹살도 순식간에 녹여버린다는 염산이에요. 그런데 이 염산을 그 집에 들어가고 있는 여성의 얼굴에 뿌린 거죠. 그래서 이 염산 테러로 여성은 오른쪽 눈의 각막 일부가 손상이 됐고요. 오른쪽 어깨에 약 10cm 정도의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염산이 튀면서 얼굴과 팔과 무릎에도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사실 남성과 여성은 아는 사이였어요. 직장 동료로 만났는데요. 2015년 8월부터 교제를 하다가 10월에 여자가 이제 2달 만나고 저 이제 그만 만날래요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성이 이에 앙심을 품고 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이 남자친구 양 씨가 교제 중에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증세가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한테 평소에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닌 거예요. 폭언과 폭행을 평소에도 저지른 거죠.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에 이 남자가 양씨 여자를 의심해가지고 폭력을 행사를 하니까 결국 이 여자가 결별을 선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 근데 여기에 열을 받고 이제 남자가 여자를 납치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 그래서 여자를 납치하려고 전기 충격기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이 여성을 전기 충격을 해서 납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야. 근데 전기 충격기만 준비된 게 아니라 옆에 염산도 같이 있었던 거지. 앙심을 품은 거야. 그래서 실패하자 옆에 있던 염산을 얼굴에 뿌리고 달아난 거예요. 경찰이 바로 왔고 양 씨를 경찰이 계속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양 씨는 결국 변호사를 이제 대동한 채 자수를 했습니다. 자기는 변호사 없이는 말 안 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범행 사실은 대부분 시인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염산 테러가 한두 번 일어난 건 아니에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도요. 2015년 9월에 있었던 일인데 경기도 광주시청 앞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의 친구에 같이 있던 친구한테까지 2명한테 염산을 우유팩 안에다 넣어가지고 염산이 든 팩을 던진 남성이 있어요. 30대 남성이. 둘의 사귄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둘이 결별을 하게 됐고 이 여자는 사실 남성의 집에 자기의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고 같이 갔던 또 다른 친구까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물론 두 여성 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는데 염산이라는 건 피부를 녹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3, 4개월 정도 피부가 이제 재건이 완전히 되진 않겠지만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남성은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인데 3개월 만에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다음 사건은 2015년 9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건들이 다 최근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서울의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 있었던 일인데 40대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던 한 여성이 장롱 안에서 플라스틱 끈으로 손이 묶인 채 발견됩니다. 숨진 여성을 죽인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 강 씨는요, 미리 이 범행을 다 계획을 했었대요. 그래서 대형 마트에서 범행에 쓸 둔기도 사고, 플라스틱 끈도 사고, 또 가방을 사서 송파구 잠실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던 거죠.
저녁 6시쯤 여성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몰래 집에 먼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문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실 문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쯤 지나고 나서 여자친구가 띠띠띠띠띠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여자친구가 부엌이나 거실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자신의 침실로 들어왔을 때 바로 뒤에서 둔기로 여성의 머리를 치게 되죠. 여성이 야! 소리를 지르고 저항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 저항하는 모습의 여자를 목을 조르게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죽일 생각은 아니었대요. 그냥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설득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여성이 너무 소리를 지르고 저항을 하자 여성을 목 조르게 됐고 결국 여성은 죽게 됐어요. 그런데 둔기에서 머리를 둔기로 맞고 여성의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당황한 거죠. 그래서 그녀의 옷을 벗기고 먼저 피를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시체를 그녀의 장롱 속에 집어넣어요. 그런데요, 장롱 속에 그녀의 시체를 집어넣었는데 장롱 밖으로 그녀의 머리에서 흘러나왔던 피가 계속 흘러나와요.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다시 시체를 꺼내서 옷을 벗겨서 또다시 닦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장롱 안에 시신을 넣어요. 그런데 장롱 밖으로 손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팔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사온 플라스틱 끈으로 다시 두 손을 이미 죽어있는 시체에다가 손을 묶고 장롱에 넣어놓고 집 근처의 지하철역에서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쓴 뒤에 CCTV를 피해서 범행 후에 유유히 사라집니다. 남자친구 강 씨는 46살이었어요. 이미 이혼을 2번이나 한 상태였죠. 근데 원래 이 이혼의 이유가 의처증, 도박, 폭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가정 불화가 있었던 그런 전과가 약간 있었던 사람인데 폭력 전과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범행을 하고 나서 그 돈도 훔쳤다 그래요. 그 여자친구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은행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500만 원을 2번이나 인출한 다음에 100만 원만 인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를 했어. 그런 다음에 이 여자 죽이고 나서 게임장, 도박장을 다니면서 훔친 돈으로 지인하고 도박하는 데 쓴 거죠. 사실 이 둘은 어떻게 만났냐? 중학교 동창이었대요. 1년 전에 동창회에 가서 만났다가 교제를 시작했는데 워낙 강 씨가 의처증이 심해서 나 말고 누구랑 만나는 거 아닌지 의심했었고 또 약간의 폭행도 있었고요. 결국 그는 경찰에 잡혔습니다. 자, 요즘 이렇게 정말 많은 그 폭력, 어떤 그 데이트 폭력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데이트 폭력이 어쩌면은 수면 속에 있던 문제이다가 요즘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처를 하고 있느냐? 경찰청이요. 지금 이런 연인 간의 그 폭력을 집중 신고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2월 초부터 한 달 동안 운영해서 총 1279건을 접수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가해자 868명을 입건했고 구속도 됐고요. 근데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가 58%로 가장 높고요. 40대에서 50대가 35% 정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뭐 팩트예요. 제가 누군가를 편견으로서 대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거는 실제 그 조사 결과의 팩트였어요. 이 와중에 전과자가 59%로 반수를 넘었다는 거죠. 전체 가해자 중에서 전과 9범 이상이 약 12%에 해당했다고 해요.
피해자는 대부분 90% 이상이 여자였고요. 남성도 4% 정도 있긴 해요. 물론 쌍방폭행도 있고요.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성폭력까지 살인 미수도 있었고요. 문제가 뭐냐면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대다수가 이제 신체적으로 좀 더 불리한 조건에 있는 여자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한 번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은 또 저질러요. 그래서 이건 재범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처음에는 연인이라고 생각됐던 사람들한테 폭력을 당하고 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이러다 나아지겠지 했지만 결국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 간의 문제다 보니까 신고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겠죠. 폭력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어떤 바람이 부냐면 영국의 클레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국 2009년에 영국에서 클레어라는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폭력을 막 시달리다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거든. 그런데 사실 이 남자친구한테는 그 전에 많은 전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클레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데이트하는 사람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뭐 누군가가 내가 경찰에 쉽게 조사만 요청하면 그 사람의 전과를 알 수 있게 하는 전과 공개 제도가 도입이 된 거죠. 그걸 클레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클레어법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만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하면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